예, 용량 때문에 그러죠. 또 해도 돼요? 네, 계속 예.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수일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일 정신. 수일이라면 임계일을 뜻하고요. 이 가불병정의 정에다가 이제 귀신 신자. 수일 정신을 수일 정마라고도 합니다. 또는 정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일 정신, 수일 정마, 수일 정제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수일 정제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일에 이 정이 재물입니다. 아까 이것도 재물이었는데요. 이 정이 이 정도 이제 재물이 됩니다. 이제 원방에서 돈이 옵니다. 자, 어떤 기업하는 분이 납품을 했어요. 그 멀리 있는 회사에서 송금을 해온다든지 혹은 뭐 일반 그냥 이렇게 일반인입니다. 아무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 이제 돈이 필요했는데 먼 곳에서 돈을 보내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이 일을 해놓으라고 임플란트 하라고 뭐 돈을 보내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가 집입니다. 집으로 돈이 오는 겁니다. 먼 곳에서. 혹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서울 사는 사람이 이제 부산에 가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트남에도 뭐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입니다. 지금은 쌍으로 들어옵니다. 쌍으로 들어오니까 더 많은 액수의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일 정신은 이 처제효가 되는데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철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갔습니다. 어찌 해야 될꼬? 바로 수일 정신이 나오면 여행을 자주 다니면 됩니다. 여행은 집에서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로 이렇게 놀러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차 안에서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뭐 평생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박상규 씨 조약돌 부른 박상규 씨가 한번 부인을 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서울 양반인가 봐요. 서울 쪽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제 부산 쪽에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탔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탔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그만 사랑의 눈이 트가지고 그러니까 여행 중에 연인을 알게 됐고 그 길로 혼인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총각들은 이렇게 수일에 정마가 보이면 먼 곳에 가서 아니면 여행을 하다가 배우자감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식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말을 하면 백호가 흰개미가 부모님 산소에 시신을 깔아 먹다입니다. 자, 일간의 장생은 부모님을 뜻합니다. 임수 기준의 신은 장생이고 장생은 부모고 낮에는 백호가 탔습니다. 백호는 흰백자를 쓰는데요. 책에는 흰개미가 부모님 시신을 깔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산소가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이제 부모님께서 병이 걸렸다. 병환 중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왜? 자, 여기 12운성 이론을 쓰는데요. 신의 묘시는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묘지로 들어가는 상이니까 사망의 뜻이 되고요. 이 경우는 더 나빠요. 왜? 장생이 부모인데 공망 맞았거든요. 돌아가십니다. 이제 땅을 디디고 살 수가 없어요. 지방 공망됐으니까 땅을 디디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은
혼만 있는 분이 되고, 그 말은 돌아가신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살아 계신다면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공격이라고 해놨는데요. 복공격. 복공격은 뭔가 하면, 축토는 그 배로 봅니다. 사람의 배. 가슴 배 할 때 배. 그래서 축은 배고, 그 아래에 오는 임수 기준의 태신이 됩니다. 자, 12운성을 좀 능수능란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언제 12운성도 아주 재미있게 외우는 방법, 숙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임수 기준의 태신인데, 어머니 자궁 속에 태아가 들어가 있는 상인데요. 그만 공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사산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낙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산이 된다, 낙태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망이 메워지는 축년이나 축월이나 축월장 기간에 정단하면 복공격으로 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불행전인데요. 불행전은 삼전에서 공망이 되어 있으면 불행전입니다. 불, 아니 불자, 행, 갈행자, 전, 삼전전자. 그래서 삼전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불행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중전 공망이 됐으니까 못 갑니다. 말전 공망이 됐으니까 역시 가지를 못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 조선시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갑니다. 대과를 보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죠. 계속 강이 이어지죠. 아니면 호수라고 해도 되겠는데, 강을 만나서 가지를 못합니다. 가면 강에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불행전이 되겠고요. 애시당초 출발부터가 아주 곤란합니다. 뭐냐면 절친에 가입을 했고 또 초전 협격이 됐기 때문에 애시당초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태수극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수극절. 자, 일간의 태신도 되죠. 자, 임수의 그 태신인데요. 절신에 가입을 했고 다시 극을 당합니다. 자, 아까 복공격이기 때문에 유산된다 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임신 중에 왔습니다. 유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전에도 유산의 상이고 중전도 유산되는 상이니까 임신 문제로 오면 유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은요, 지금 일간 기준에 처제효 또 태신이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주로 여자 문제 아니면 임신 때문에 옵니다. 처제효니까 처에 관련된 일, 아니면 태신이니까 태에 관련된 일, 또 재물에 관계된 재자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처 문제나 임신 문제나 아니면 재물 때문에 오기가 매우 쉬운데요.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다. 만약에 그 혼인을 하려고 하면 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여성하고 여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에 좀 미치질 못합니다. 그리고 형을 해옵니다. 형은 싸움이고 심하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특히 현무가 탔거든요. 철을 잃는 상입니다. 그래서 철을 잃는 상이니까, 신부감을 잃는 상이니까 혼인이 절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또 임신을 물으면 임신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신의 가인도 했고 협곡도 됐지만 여기가 이제 태아 자리가 됩니다. 임신에서는 여기가 이제 태아 자리인데요. 이렇게 형을 해오니까 손상을 당합니다. 손상. 상에 입는다 할 때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재를 물으면 사업 초기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똑같은 이유인데요. 절신에 임했고 협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좀 괜찮은 계절은 오화가 등령을 하는 여름이나 산기가 되는 이제 봄 정단이라면 그도 부재사나 아니면 불처사나 아니면 임신이 대체로 무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정리해드린 충년의 여름과 봄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충년이라면 이 공망이 해소되고요, 또 초전의 천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 과정 전체의 가장 말 그대로核심입니다. 초록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 뽑은 것이 핵심입니다. 처와 남종이 해를 입히고 자식은 돈을 낭비한다. 먼 곳에서 일간을 생하여 온다. 재물로 인해 파괴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분석을 보겠습니다. 산은 처제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은 처제효, 처도 되고 재물도 됩니다. 처제이고 술은 남자 종업원이다. 사가 일지인 술에 임하여, 여기 잘못 적었네요. 사가 일지인 술에 임하여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간을 극하니, 이렇게 하나의 무리고요. 술토가 극을 해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일간을 극하니 처와 노비가 나에게 해를 입힌다. 자, 이거는 산은 처제효니까 마누라, 처입니다. 술은 이 사에 또 자손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을 해온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자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화를 입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 술에 의해 묘신과 탈기를 당하니 자식이 재물을 낭비하고 재물을 훔친다. 이거 사 기준의 자식이어서 좀 전과 같은 그런 해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간상의 오화가 발용이 돼요. 간상에 있는 이 오화가 발용이 됐습니다. 발용이 되어 계속 생활하여 말전에 이르러서 일간을 생하지만 신이 오로부터 극을 당하고, 신이 오로부터 극을 당하고, 그 다음 축에 의해 묘지를 당하며 다시 공함이 되었으니 흑고생만 하고 생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장생이는 생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업, 생계. 아주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모효의 하나죠. 임수니까 부모효의 하나인데요. 부모효는 다 생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업이라 하면 안 죽기 위해서 먹고 사는 업입니다. 먹고 사는 일. 안 죽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생업인데요. 부모효도 생업이고, 특히 장생은 더 생업의 뜻으로 봅니다.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밤에는 현무가 탔기 때문에 더 나쁘겠고요. 그리고 묘신에 앉았기 때문에 못 쓰는 신입니다. 자, 현무가 탔으니까 도둑이 훔쳐가 버렸고, 묘지에 앉아 있으니까 매장된
생명이 다한 장생이라 할 수 있고, 공망이 됐으니까 다 날아가 버린, 그래서 이 신금은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를 물어도 생업을 물어도 이제 못 쓰는 장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정단이 나가 있는데요. 중신가다 하가상을 범하여 발용이 되었고, 다시 사절이니 옛 일을 끝맺어야 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자, 옛 일을 끝맺어야 하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화가 절신의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철을 보내줘야 됩니다. 뭐 딴 남자가 아니라 만약에 처가 아파요. 중병입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입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저 세상으로.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자, 이혼 소송 중이라면 처제효니까 처가 됩니다. 낮에는 이거 진짜로 누가 데려갑니다. 내 마누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처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이거는 이제 처를 도둑 맞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처 도둑 없지 않습니다. 징기석한이 처를 도둑 맞았죠. 그 나중에 가서 이제 복수를 했어요. 뭐 그 부족을 아주 그냥 전멸시키다시피 했었는데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보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일부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그냥 관습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친구 한 명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